안녕하십니까, 박명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중국의 4대 미녀의 하나로 꼽히는 삼국시대 때의 초선 얘기로 11번째 강좌를 엽니다. 한나라 말기 13살인 황제, 영제 때의 얘기인데요. 나라의 정세가 퍽 혼란스러웠던 때였더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시라고 하는 환관들, 십상시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탄관오리들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역병이 돌아서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람 장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각은 약초를 캐고 살던 농민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약초도 주면서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태평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각을 태평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 장각은요, 동생 장보와 같이 머리에 노란 띠를 메고 난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농민의 반란, 황건적의 난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난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다 보니까 전국의 각지에 있는 장수들이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원병을 이끌고 연합해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 연합군의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동탁입니다. 그리고 원술, 또 손견, 공선연, 그리고 조조, 그리고 유비 같은 장수들이 이 군웅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겨루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기선을 잡은 동탁은 어린 황제를 앞세워 가지고 동중낭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인 어린 황제가 죽고 난 뒤에 13살의 소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황제 역시 동탁이 힘으로 몰아붙여서 폐위를 시키고요. 9살 된 협의를 황제 자리에 앉혀놓고 이 황제를 헌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헌제가 결국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꼴이 됩니다. 동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황제 다음 자리인 상국 자리에 앉게 되죠. 상국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 다음의 서열인데 상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차고 어전에 들어갈 수 있고요. 황제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특전을 만들어서 포악한 만행과 재물을 약탈하는데 일삼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학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동탁 옆에는 무사의 최고봉인 여포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동탁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여포는 중국 역사상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치게 되면 항우하고 여포인데 이 여포는요, 동탁을 아버지로 섬긴 동탁의 수양 아들입니다. 동탁의 횡포로 나라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황궁의 대신인 왕윤이 나라 걱정으로 속을 앓고 있었더랬죠. 그러나 대신이라 하지만 이 형국에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나라 걱정으로 가슴 앓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윤이는요, 집에 들어와서 매일 밤 한숨과 눈물로 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왕윤에게는 수양딸이 하나 있었더랬죠. 처음에는 하녀였습니다마는 마음씨가 곱고
또 미무가 출중하다 보니까 왕윤이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름은 초선입니다. 그런데 수양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게 되면 매일 한숨만 짓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것 또한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이 초선이가 수양 아버지인 왕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시고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왕윤이가 초선인 수양딸에게 이 얘기를 하죠. 백성은 넘어져서 거꾸로 매달리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임금과 신하는 달가를 쌓아놓은 듯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급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구나 하고 한탄을 하지요. 이때 초선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해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동탁과 여포를 초선으로 연한 게 다시 얘기해서 삼각관계를 만들기로 두 사람이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해서 날을 잡아서 왕윤이 동탁의 수양 아들인 여포 장군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술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의 술자리에 오게 된 여포는 술잔을 따는 초선을 보고 천하에 이렇게 아름다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초선이를 자기에게 주라고 왕윤에게 이 얘기를 하지요. 이때 왕윤이 흔쾌히 대답을 해줍니다. 조만간 좋은 날을 잡아서 길리를 잡아서 장군 집으로 초선이를 보내드리지요 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다음날 이 왕윤이는 동탁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동탁 역시 술 따는 초선이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또 동탁도 역시 왕윤에게 이 초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또 작전이기 때문에 왕윤이 동탁에게 초선을 준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초선이는 동탁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수양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되죠. 휘영청 보름달이 떠있는 대청마루에서 초선이는 수양 아버지에게 마지막 큰 절을 올리는데 절을 받는 수양 아버지인 왕윤이 초선이 뒤에 휘영청 떠있는 달을 보는데 그 달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왕윤이 이 얘기를 하죠. 마음도 고운데 수양딸이 얼마나 예쁘면 저 달마저도 구름 뒤에 숨는구나. 그리해서 초선이의 별칭이 바로 폐월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는다 그런 얘기죠. 수양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초선은 동탁을 따라서 동탁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여포가 듣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여포는 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왕윤에게 와서 난리를 치는데 왕윤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장군에게 내 딸을 좋은 날에 보내려고 했는데 동탁이 우리 집에 우연히 왔다가 초선이를 보고 그만 자기에게 초선이를 주라고 하면서 곧바로 데려갔는데 상국인 동탁의 말을 목숨이 둘이라 하더라도 거역할 수가 없는데 소신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포는 동탁이 문제로구나 하고는 바로 동탁에게 쫓아가서 초선이를 돌려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탁은 한눈에 반한 초선이를 비록 양아들이지만 여포에게 초선이를 줄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여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양아버지인 동탁을 칼로 내리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초선으로 엮어진 동탁과 여포, 삼각관계로 인해서 결국 동탁은 자기 수양 아들인 여포에게 한 여자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초선이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인데 사마천이 쓴 정사에는 초선이가 나오지 않고요.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의 소설에서만 나오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가운데 위치한 서안시에는요, 초선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탁이 죽고 난 한나라는요, 새 나라로 쪼개지는 삼국시대가 펼쳐지는데 삼국시대의 조조 이야기는 다음 13강자에서 이어집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초선의 이야기 11강자를 마칩니다. 다음 편 조조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